213페이지요. 8번 공인중개사협회 공제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맞죠?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받아야 된다. 승인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쵸?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예요. 그죠? 책임준비금 해놓은 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금융감독원장. 왠지 금융감독원장 하면 좀 세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금융감독원장 협회하고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이 나올 일이 없어요. 그래서 금융원장 나오면 이거는 틀렸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빨라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요청을 했다니까 결국은 뭐예요? 금융감독원장이 단독으로 하는 거는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어요. 없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요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금융감독원장이 하더라도 누가 한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맞나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금융감독원장 나오는 예문은요, 좀 기본적으로 좀 틀렸다고 보고 가시는 게 좀 맞아요. 요거는 국토부 장관이 했다라고 보셔라. 그죠?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에 3개월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죠? 3개월 체크해 놓으시고 일간신문협회보 공시, 그 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과태료는 항상 얼마요? 협회도 500만원. 국토부 장관은 공인중개사협회가 이 법의 및 공제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공제사업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지금 누가 한 거예요? 국토부 장관이죠. 국토부 장관이 감독권이 있다라고 되어 있었죠? 맞죠? 그러니까 5번 보시면 공제사업의 양도라는 건 뭐예요? 사업 자체를 누군가에게 파는 거죠. 그 사업권을. 그죠? 근데 공제사업을 양도를 개선명령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국토부 장관이, 그죠? 공제사업을 운영되는 것을 보아하니 네가 똑띠기 못하고 있어서, 그죠? 공제사업을 이러한 방향으로 개선해라라고 지금 한 거잖아요. 그죠? 개선해라라고 한 건데, 너가 공제사업을 너무나 못하니 그거 다른 사람에게 팔아라,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공제사업의 양도는 개선명령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개선명령을 할 수는 있으나 공제사업 양도 자체 얘기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공제사업에 대해서 개선명령 범위에 해당이 되는 것은 국토부 장관이 공제 운영이 적정하게 되지 않고 있다. 그죠? 아니면 네가 돈을 너무 준비해 놓고 있지 않구나, 자산 상태가 불량하구나 라고 할 때는 업무 집행 방법의 변경이나 자산 예탁 기간의 변경이나 자산의 장부가격 변경, 불관전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그 밖에 공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개선명령,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까지는 우리가 못 외워요. 그죠? 그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개선명령은 적정한 선, 양도라는 말 자체는 팔아넘기라는 얘기니까 그건 좀 심한 상황이죠. 그죠? 요런 거는 요런 식으로 접근해서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외우실 수 있으면 다 외우셔도 좋아요. 공인중개사협회 공제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협회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하며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 이상 유지해야 된다. 그죠? 넘어갑니다. 이게 읽어보시니까 어때요? 맞는 얘기 같죠? 맞죠? 지급 준비율하고 지급 여력 비율은 말이 다른 거죠. 지급 준비율이란 건 뭐예요? 내가 지급을 할 때 준비해야 될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그 비율이라는 걸 뭘 기준으로 간다 그랬어요? 협회 공제사업으로 들어온 수입액이에요. 그죠? 공제료를 받잖아요. 그죠?
사람들로부터 20만 원씩 받는다고 그 20만 원 받은 거에 10%는 준비를 해놓고 그 준비를 해놔서 1,000만 원을 모아놨으면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급 여력 비율이 되는 거죠. 걔는 100%를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떨까요? 10%만 갖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100 들어와서 한 12% 정도 갖고 있다. 그럼 지급 여력 비율은 120%가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10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12를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120%를 갖고 있는 거지. 맞죠? 지급 여력 비율이라는 것은 지급 여력 금액을 지급 여력 기준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니까 지급 여력 금액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급할 수 있는 돈이죠? 지급할 수 있는 돈은 내가 지급을 해야 될 의무 10%잖아요. 그걸로 나눈 거니까. 그죠? 이해되시죠? 말이 어려운데 실제 별것도 아니에요. 내가 지급하려고 놔둔 돈은 2,000만 원이에요. 근데 실제로 지급해야 할 돈은 1,000만 원이면 되거든. 그럼 내가 지금 1,000분의 2,000이니까 200% 갖고 있는 거죠. 맞죠? 국토부 장관은 재무건전성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고 국토부 장관은 협회 임원이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할 수 있겠죠. 공제 규정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 기준 및 책임 준비금 적립 비율 등을 공제사업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여 한다. 이게 어떻게 공제 규정이에요. 이 공제 규정도 공제 사업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죠? 5번을 체크를 좀 해두시고요. 답은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협회 운영위원회입니다. 그죠? 운영위원회 나오면은 이건 뭐에 관한 사항이다? 운영위원회라는 말이 나오면, 왜냐면 지금은 공제 얘기니까 당연히 공제로 들어가겠지만, 그죠? 나중에 위원회, 협회 운영위원회다라는 말이 나오면 당연히 얘는 공제사업을 뭘 하기 위함이다? 심의하기 위함이다. 그죠? 운영위원회는 잘 봐두시라고 했죠? 에? 운영위원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예문 하나 정도라도 나올 가능성이 많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협회 운영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이 운영위원회가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공제사업을 심의하고 업무를 집행하고 감독하는. 그죠? 업무 집행에 대해서 감독하는 위원회인데요. 그러면 이 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뭘까요? 응? 운영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뭐예요? 응? 운영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공제사업에 문제가 많다는 얘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협회에서 협회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것보다 공제사업으로 들어온 돈이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협회비 5,000원인가 그런데. 그렇잖아요. 1년에 6만원인데 얘는 20만원짜리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공제 더 많이 들어갔죠. 공제는 공제를 가입한 사람들. 그죠? 그 운영비가 매년 그렇게 쌓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사람은 몇 명이 될까요? 19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죠? 거기 구성원은 뭐가 돼요? 국토부 장관의 소속 공무원. 그죠? 또 회장, 협회장, 또 직원. 그죠? 그리고 그 밖에 전문가들.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협회에 관련된 사람은 의결권이 반이 넘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맞죠? 협회하고 관련된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회장하고 일행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회장은 누구예요? 공인중개사 협회 회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 협회 관련된 사람이 3분의 1 미만이어야 되는 거예요. 3분의 1 미만이니까 몇 명까지? 6명. 그죠? 6명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러면 공제사업에 관한 내용을 심의한다. 맞죠?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협회 운영위를 둔다. 맞죠? 협회 임원, 중개업, 법률, 회계, 금융, 보험, 부동산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그 밖에 종교업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하되 19명. 맞죠?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보좌하며. 그러면 아까는 회장 임원 얘기한 거고요. 그죠? 이 운영위원회 회장은 어떻게 뽑겠어요? 불러서 뽑는 걸 조금 유식한 말로
호선한다라고 하죠. 19명을 우선 모아다 놓고요. 그죠? 19명 중에서 호선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뽑는다. 그죠? 그러면 위원장이 바쁘면 부위원장이, 그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직무를 대행하겠지요. 맞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는 재직위원회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그죠? 5번 틀렸고, 한 명씩 2대 국토부 장관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호선한다 라고 합니다. 그죠? 운영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협회 회장과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은 전체의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 맞죠?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다는 사람들, 이거 헷갈릴 수 있는 거, 있거나 있다는 사람들 중에 헷갈리는 사람이 소비자보험 있죠? 한국소비자보험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현직이어야 돼요. 그죠? 금융기관은 어때요? 전직이나 현직이나 상관없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및 서기를 2대, 간사및 서기는 공제 업무를 담당하는 협회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만한다. 그죠? 이건 실무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죠? 운영위원회 운영에 피해난 사람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맞고요. 공무원과 협회 회장이 아닌 위원회 임기는 몇 년? 2년으로 하되 이래 안아서 뭐 할 수 있다? 연임 가능하다. 그죠? 보궐위원은 뭐예요? 임기가 남았을 경우 다시 뽑게 된다면, 그죠? 보궐위원회 임기는 어떻게 할까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맞죠? 넘기시겠습니다. 12번. 공인중개사 협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여야 된다. 협회에서 거래계약서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까요? 아니죠? 협회는 어때요? 자기네들이 만들어둔, 그죠? 계약서, 거래계약서를 만들어 놓습니다. 협회는 회원 2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 초기 의결을 거친 후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 등기를 하면서 성립한다. 다 틀렸죠? 그죠? 회원 몇 명? 300명. 그죠? 창립 초기 의결까지 맞고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죠? 인가를 받아서 등기를 한다라고 되어 있었고요. 3번. 협회는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매 회계년도 종료 후 몇 개월? 3개월. 그죠?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여야 된다. 금융감독원장은 이렇게 하면 틀리겠죠? 그죠? 금융감독원장은 틀렸겠죠, 무조건. 5번. 협회는 공제의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국토부는 뭘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승인. 그죠? 승인. 1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제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협회가 공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금융감독, 이것도 틀리죠? 금융감독원장은 자꾸 나오죠? 금융감독원장은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국토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그죠? 같이 붙어 다녀야 돼요. 혼자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원장의 뭐 이러면 안 돼요. 공제계약에서 정한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하고요.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그죠? 우리 회계 구분한다는 건 뭐예요? 공제는 공제 따로따로, 그죠? 처리하자 그랬어요. 회계기준 공제사업은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 우리가요, 공제 들으면 다 그거를 딴 데 쓰는 것은 아니고 복지를 위해서도 씁니다. 그죠? 공제 기금을 마련을 해서 물어주는 거는 물어주고, 또 회원의 뭘 위해서? 복지 향상. 그죠? 이런 걸 위해서 사용도 합니다. 그 다음에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공제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 그죠?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죠? 이런 문제가 나오죠.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둬야 된다. 맞아요? 틀렸죠?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조합이에요? 사단, 법인.
그죠?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광역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 맞나요? 협회는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맞죠? 책임 준비금의 적립 비율은 협회 총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해야 된다. 맞아요? 헷갈리면 안 되죠? 협회 총 수입액이 아니고 공제 수입액. 그죠? 맞는 거는 세 번째, 네 번째. 두 개가 되겠네요. 맞죠? 응? 광역시라고 했을 때 지부를 둘 수 있냐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앞에 뭐 이것저것 따져, 뭐 특광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도. 이런 게 앞에가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얘기하는 건 먼저 얘기를 한 게 광역시잖아요. 광역시에 지부 둘 수 있냐? 둘 수 있다죠. 그죠? 만약에 광역시에만 지부를 둘 수 있다 이러면 틀리겠죠. 그죠? 근데 광역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아, 참 이런 걸 우리가 따져야 된다니. 그죠? 시험 문제가 어떻게 맨날 희한하게 나오니까. 15번이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죠? 공인중개사 협회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것은, 협회의 창립총회는 서울특별시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발기인 얘기할 때는 300명이에요. 그죠? 창립총회 할 때는 600명이에요. 600명인데 600명 중 서울에 100명. 그죠? 협회는 시도에 지부를 반드시 두어야 되나 시군구의 지혜를 반드시 두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맞나요? 아니죠. 지부든 지회든 반드시 두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지부나 지회 둘 다 둘 수 있다. 그죠? 협회는 총회의 의결 내용을, 아까 총회의 의결 내용은 어떻게 하자 그랬죠? 지체 없이. 그죠?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자라고 했고요. 협회의 설립은 공인중개사 법령의 규정을 제외하고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므로 설립 허가주의. 말이 멋있어서 쓰시면 안 되겠죠? 설립 인가주의가 되겠죠. 협회는 재무건전성 기준이 되는 지급 여력 비율. 그죠? 지급 여력 비율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지급 준비율이 아니죠? 지급 여력 비율. 여력 비율 나오면 100분의 100. 100%. 그죠? 그래서 이렇게 협회를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협회 문제는요, 잘 봐두셔야 돼요. 정리 반드시 해 놓으셔야 돼요. 협회는 무조건 문제가 나와요. 두 문제는 나와요. 자, 이제 조금 우리가 싫어하는, 그죠? 제재죠, 제재. 제재는 기본적으로 어때요? 이제는 내용은 아시죠? 제재에 대해서. 그죠? 제재가, 크게 어떻게 나눕니까? 행정상의 제재가 있죠? 행정상의 제재는 나한테서 뭘 뺏어가는 거예요? 자격증, 등록증. 그죠? 그 다음에 행정형벌은 뭐예요? 행정형벌은 1년에 1천만원, 3년에 3천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행정질서벌. 행정질서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질서벌은 뭐예요? 과태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과태료나 벌금이나 그놈이 그놈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지만 둘은 엄연히 다른 거죠. 그죠? 행정질서벌과 행정형벌은 엄연히 다른 거고요.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그죠?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어떻습니까? 행정질서벌을 같이 받는 경우는 없어요. 없어요. 거래정보사업자 하나 빼놓고. 그죠? 행정질서벌과 행정처분이 같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근데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은 겹치는 경우가 꽤 있죠? 금지행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3조에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죠. 기본적으로. 그죠? 근데 그 아이들이 어때요? 4개, 3개. 명초 판매. 그죠? 직거래 상방 대리. 그 뒤에 있는 아이들은 3년에 3천. 같이 걸렸죠. 즉,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은
같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하지만 행정 질서벌과 행정 처분은 같이 받는 상황이 별로가 아니라 거의 없어요. 하나 있는 게 거래정보사업자가, 그죠? 뭐예요?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죠? 이럴 경우에는 지정 취소될 수 있고, 과태료 500만원 받을 수 있고, 그죠?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두 개 같이 받는 것. 그죠? 나머지들은 질서벌하고 처분은 같이 있는 경우가 없죠. 물론 3년에 3천, 1년에 1천은 많이 따져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재 정리하시는 거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시험 문제를 보시면, 자, 첫 번째 나오는 거는 감독상의 명령입니다. 감독상의 명령은 어떤 의미예요? 네? 감독상의 명령은 명령이죠, 명령. 그죠? 똑바로 하시오라는 명령이 될 거예요. 그럼 감독상의 명령은 누가 하는 겁니까? 감독권자가 하겠죠? 그죠? 감독권자가 하는 겁니다. 감독을 한 주체, 등록관청이 되겠죠? 때에 따라서는 국토부 장관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이런 감독을 한 자가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감독상의 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에 대해서도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나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지도감독이라는 건 뭐예요? 중개업을 보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잘하라고, 그죠? 에? 잘하고 또 뭐예요? 잘하라고 한다고 하는 의미는 개업 공인중개사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럼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무등록자, 이중, 거짓 등록 제일 싫어한다 그랬죠. 보상금 주는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을 감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감독을 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돌아가는 건 개업공인중개사의 권익을 위하게 될 거고요. 그죠? 그럼 지도 감독을 했는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자격증이 없으니까 아니면 등록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은 감독의 대상이 아닌가요? 그쵸? 정확하게 따지면, 그죠? 감독해가지고 고발하거나, 그죠? 관계기관을 고발하거나, 아니면 행정처분 내리거나, 행정형벌 내려야 되겠죠? 행정처분을 할 게 없으니까. 그죠? 무등록자에 대해서. 맞죠? 근데 지도한다? 지도한다. 근데 지도라는 이 개념은 약간 어떠한 형벌, 어떤 제재를 가하기 전에, 그죠? 제재를 가하기 전에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어떨까요? 바로 신고할까? 그죠? 바로 신고가 아니라 바로 제재를 할까? 너 무등록자 같은데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할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법에 의해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도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감독 관청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다. 맞죠? 분사무소에 소재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인의 분사무소에 대해서 지도, 감독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요, 분사무소에 대해서는 어때요? 무조건 누구를 따라가자라는 걸 기본 전제로 하고 있나요? 주된 사무소의 등록관청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주된 사무소의 등록관청도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게 되면 뭘 한다 그랬나요? 제가 서울 강남구청장인데요. 그죠? 우리 구에 있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요, 대전광역시 서구에다가 분사무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라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를 들고 나한테 오겠죠. 강남구청장에게. 그죠? 왜? 주된 사무소가 강남구에 있으니까. 대전에 설치하는 것도 나한테 들고 와요. 그죠? 그럼 내가 그걸 보고 설치 신고를 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럼 설치 신고 필증을 내주겠죠. 그죠? 그 신고 필증을 교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교부를 하면서 나는 어떻게 할까요? 어디다가? 대전광역시 서구에다가 얘기를 해주겠죠. 왜? 너네 동네에 우리 사무소에 분사무소가 설치가 될 거야. 대전 서구청은 그 내용을 누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전혀 모르죠. 왜? 서구에 가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서울 강남구청에서 원칙대로 따지면 어때요? 대전 서구에 있는 분사무소도 본인이 관리를 해야지. 그죠? 본인이 지도감독을 해야지 원칙이죠? 따진다면.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대구 서구청에 통보를 함으로써 어때요? 대전 서구청에서 지도감독은 하겠죠. 지도감독을 분사무소를 했는데 분사무소에서 법률에 위반이 되는 행위를 막 하고 있는 거를 잡아냈어요. 그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뭘 해야 돼요? 법에 위반이 됐을 경우 행정처분, 행정형벌 내려야 되겠죠? 행정형벌이야 법원에서 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행정처분을 해야 될 거예요. 분사무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어디서 할까요? 주된 사무소에 등록 관청에서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대구 서구청은 대구 서구청은 일은 일대로 하고 행정처분도 못 내리는 거죠. 그죠? 개운하지 않을 거야. 느낌이. 그죠? 그래서 분사무소의 소재지 시장군수 구청장은 법인인 분사무소에 대해서 지도감독은 할 수가 있죠. 중개사무소에 출입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증 및 중개사무소 조사 검사 증명서를 지니고 상대방의 일을 보여줘야 된다. 그죠? 조사 검사 증명서와 공무원증을 꼭 보여라. 그죠? 등록관청은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반드시 중개사무소를 출입하여 조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행정처분을 할 때 반드시 현장을 찾아가지 않아도 상관은 없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취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업무정지를 경우도 있죠. 취소를 할 때는 반드시 뭘 하자 그랬나요?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죠?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물어본다는 걸 우리가 청문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취소를 할 땐 둘 다 마찬가지예요. 자격이든 등록이든. 뭔가를 완전 뺏어버리는 거죠. 뺏어버릴 때는 그냥 막 뺏어버리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할 기회를 줘야 되고요. 업무정지 같은 경우도 그렇죠. 업무정지 같은 경우도 어때요? 청문의 절차는 거치지 않죠. 청문은 없지만 뭐는 있어요? 의견 청취의 기회는 줘야 된다라는, 의견 청취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표현은 있었어요. 그죠? 2번 공인중개사법 제37조 지도감독의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자는 지도감독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자는 1번 거래정보사업자, 2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 분사무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중개업을 하는 자, 중개보조원. 누굴까요? 중개보조원이 되겠죠? 중개보조원은 지도감독의 대상자가 아닐 겁니다.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 37조의 감독상 명령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그죠? 감독상 명령에 관한 틀린 것.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불법 중개 행위 등에 관한 단속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공인중개사 협회 및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 협회는 특별한 사정이나 이에 따라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돌아다니는 지도감독하러 돌아다니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공무원과 협회 직원이 같이 다닌다 그랬죠. 공인중개사 협회는 감독관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거 중요한 말이죠. 협회는 우리가 만든 거니까 협회는 감독관자가 아니에요. 단순히 뭐하라, 감독관이 있는 공무원들 같이 쫓아다니는 것뿐. 거래정보사업자가 37조의 감독상 명령에 위반한 경우 거래정보사업자 협회 위반했다. 과태료 얼마나? 500만 원. 개업공인중개사가 감독상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죠? 업무정지 당하겠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출입하여 장부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것도 문제가 좀, 그죠? 거래정보사업자는 사무소 출입하여 조사 검사를 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요, 거래정보 사업자를 출입하여 조사 검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거래정보 사업자는 주체가 다르죠. 그죠? 당연히 조사 검사 해야지, 문제 생기면. 그죠? 오해하실 수 있을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할 수 없다라는 건 누구예요?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거래정보 사업자를 못 간다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국토부 장관이 지도감독을 할 때는 쫓아가서 검사해야지. 그러면 거래정보 사업자 지금은 조사 어디든 다 하는데, 그죠? 대통령 청와대도 검사할 수 있는데.
여기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주체가 앞에다 주체를 다 써놨잖아요. 그죠? 다 써놔서 그 뒤에 있는 사람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221페이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제재 행정처분이 될 겁니다. 그죠? 등록 취소에 관한 내용이 될 거예요. 등록 취소라고 하면 우리가 항상 두 가지가 있죠.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할 수 있다. 두 개를 조금 구별을 하셔야 되고요. 그죠? 절대적 등록 취소 같은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을 하면 반드시 그냥 취소입니다. 그죠? 끝이에요. 끝. 상대적 등록 취소는 취소할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취소를 하거나 혹은 취소를 안 하거나 이렇게 이해를 하지 마시고 취소를 하거나 혹은 업무정지를 시키거나 그냥 놔두는 법은 없어요. 아시겠죠? 무죄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무죄가 되거나 유죄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근데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는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니까 취소를 하거나 취소를 못하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등록 취소 사유,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걔는 기본적으로 뭘 깔고 한다? 업무 정지는 깔고 한다. 그죠? 행정처분은 무조건 받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자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다음 중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 이제는 좀 머리가 아프시겠죠?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올까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나온 문제는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 예문에 이 내용을 그냥 이렇게 쓱 집어넣겠죠. 그죠? 이렇게 너무 뭐라 그래야 돼? 좀 촌스럽게 다이렉트로 물어보는 문제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뒤에 보면 어떻게 되나요? 뒤에쯤 보면 시험 문제 나온 거 보면요. 그렇게 물어보는 건 없어요. 지도 감독 등의 설명을 옳은 건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지. 그죠? 행정 처분에 관한 설명은 틀린 것. 뭐 다음 중 무슨 사항인 것은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더 쉬울 수도 있거든. 공부하신 분들은. 그죠? 어쨌든 한번 따져봅시다. 다음 중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 취소하여야 하니까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죠? 취소해야 될 경우가 아닌 것은 1번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경우. 왠지 이제 이해를요 우리가 다 외우면 좋죠. 그죠? 근데 시험장에서 기억이 안 난다든지 그죠? 갑자기 멘붕이 와서 헷갈린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항상 뭘 따지자 그랬어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중간에 뭘 하나 보이지 않는 선을 좀 두자 그랬죠. 보이지 않는 선을 내 마음속에 두는 거예요. 요 정도면 그죠? 심한 것 같고 요 정도면 좀 덜 심한 것 같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자 그랬어요. 맞아요? 그러면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거짓이라는 거는 실제로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이거는 생각하지 않아도 무조건 그걸 뺏어야지 그만 놔둘 거예요. 그죠? 맞죠? 완전히 뺏어버려야지. 이거를 뺏을 수도 있다 그러면은 그냥 업무정지를 끝낸다? 그건 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1번은 무조건 뭐가 되겠어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해하셔야 될 게 등록의 결격 사유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등록의 결격이 발생하면 우리가 자격증 뺏는 거랑 등록증 뺏는 거랑 얘기가 다르죠? 등록의 결격 사유라는 말 자체는 뭐예요?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다시 거꾸로 환원해서 말씀드리면 뭐예요? 등록의 결격이라는 건요, 너가 등록을 원래부터 할 수가 없었어 라는 의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등록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등록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등록증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냥 뺏어야지. 자격증 뺏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너는 등록에 대한 자격이 없는 거니까 등록증 바로 뺏어야죠. 맞죠?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다라는 건 법원에 판결이 있다는 얘기죠. 한정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얘기했었잖아요. 피한정 후견, 한정 후견은 어때요? 등록의 결격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결격이 지금 발생했죠? 맞죠?
발생을 했으니까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뺏어야 되겠죠. 그죠? 원래 네 게 아니잖아, 등록증이 이제는. 맞죠?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 생각, 이거 어때요? 이게 조금 어느 관점으로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문제스러운 게 뭐예요? 공인중개사 제일 싫어하는 뭐의 전자경으로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데 소속으로 들어간 이유는 뭐예요? 나는 공인중개사 중개업을 하고 싶은데 자격증을, 등록증을 빌려주고 싶은 거잖아. 그죠? 내가 하나 차려놓고 딴 데 들어가는 이유, 내가 하나 차려놓고 하나 더 차리는 이유, 그 이유는 뭐라 그랬어? 하나? 남한테 빌려주려고. 그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된 경우는 어때요? 좀 세다. 이렇게 이해하시자 그러는 거예요.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이거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 개설해놓고 하나 소속이 되던가, 내가 등록을 2개를 하던가. 뭐 이건 솔직히 말도 안 되지만 어찌됐건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다 등록증을 어떻게 하자? 뺏어버리자. 그죠? 무조건. 4번은 뭐예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2 이상의 중개사무소. 5번 같은 경우는 등록이 2개죠. 4번은 뭐예요? 사무소가 2개잖아요. 그죠? 사무소가 2개라는 건 뭐예요? 사무소를 2개 둔 이유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빌려주기라는 의미보다는 뭐다? 내가 더 하려고. 그죠? 결과적으로 굳이 차이를 두자면 어때요? 중개사무소를 2개 등록을 하는 하나는 빌려주려고 하는 거고요. 사무소 2개 하는 건 내가 조금 사업 나름의 확장을 한 거잖아요. 나름. 내가 하려는 의지가 더 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빌려주는 거는 중개법에서 제일 싫어하니까 무조건 뺏어버리고.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뺏을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보시면요. 느낌상 다른 느낌을 하나 잡아내시면 답도 쓰실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다 외우는 거 불편하신 분들 있잖아요. 저도 외우는 거 좀 불편해서.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도 어느 정도는 풀린다는 얘기예요. 이걸 완벽하게 다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풀면은 더 좋을 건 없어요. 그거보다. 그죠? 예, 일주일 전부터 외우셔요. 그러면 할 수도 있어. 근데 그게 나는 이 제재 문제에서 뭐 70%만 맞겠다. 5문제 하는데 한 문제는 틀려도 된다. 이러시면 이런 식으로 하셔도 스트레스 덜 하실 거라는 얘기죠. 2번. 다음 중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이것도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죠. 그죠? 맞나요? 그러면 1번 법인이 해산했어요. 법인이 해산하면 이건 자격이 무조건 날라갔잖아요. 이거 당연히 취소시켜야 되겠죠. 개업공인중개사 형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경우, 이 법에 의해서 지금 뭐 받았어요? 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죠? 이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금고 이상의 지금 실형을 받은 상황이네요. 형법 위반이니까. 그죠?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았을 경우, 실형을 받으면 우리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결격에 해당이 되는 거죠. 결격사에 해당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날라가겠죠. 우리가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징역이 나오면 2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법이냐 아니냐. 그죠? 이 법이면 어떻게 돼요? 자격증 날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법이면 자격증 날라가요. 그죠? 그리고 당연히 금고유사이니까 등록증은 당연히 날라가겠죠. 그죠? 자격도 없고 등록도 다 날라가는 게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 받으면이에요. 그죠? 그럼 이 법에 의해서 내가 징역형을 6월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바꾸셔야 되겠어요? 어떻게든 변호사 사셔가지고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나셔야지. 그죠?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이잖아요. 집행유예가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빠져 나오셔야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한 경우, 이것도 어때요? 양도했던 거 아까 그거랑 똑같잖아요. 양도하려고 개설 등록을 2개 해도 빼앗는 판에, 그죠? 실질적으로 양도를 했으면 얘는 무조건 뺏어야 되겠죠. 지금 못 뺏는 거예요. 등록증이에요. 자격증 뺏는 건 뭐 있어요? 거짓으로 자격증 취득했을 경우, 그죠? 징역형, 이런 경우고, 자격증 뺏는 경우 거의 없죠. 예. 등록증 뺏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도 등록증 뺏는 거, 절대적으로 뺏을 거냐, 상대적으로 뺏을 거냐, 2개 비교하자는 거고요.
아시겠죠?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 업무정지 3번 받았죠? 3하고 쉬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뺏어야 되겠죠? 개설 등록 기준에 미달한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등록의 결격 사유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개설 등록 기준에 미달이 됐다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보완하라고 그러겠죠. 그렇죠? 보완해서 결격이 해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취소, 처분하지 않죠? 3번 다음 중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 똑같은 문제. 계속 절대적 등록 취소죠? 맞죠? 5번 개업공인사가 파산했다. 파산도 뭐예요? 파산자 등록할 수 없죠? 결격이니까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예요. 나머지 뭐 천막 등 이용이 용이하다. 그죠? 이거 했었죠? 천막은 임의적 등록 취소. 부득이한 사유 6월 초과. 3월 초과하면 뭐예요? 휴업 안 하고 3월 초과하면 과태료죠. 그죠? 6월 넘어가면 취소할 수 있죠. 맞죠? 상식적으로 보세요. 6월 넘어가는데 임의적 취소야. 그죠? 근데 3월 넘으면 원래 휴업을 해야 하게 돼 있죠. 휴업을 안 하고 3개월 하면 뭐가 되겠어요? 등록 취소보다 약한 건 뭐예요? 업무정지 아니면 과태료. 둘 중에 하나죠. 그렇게 따지시면 되는 거예요. 3번 거래 쌍방을 대리한 경우. 이건 뭐예요? 쌍방대리 뭐에 걸려요? 금지행위에 걸리죠. 쌍방대리하면 얼마예요? 3년에 3천이죠. 개업공인 중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업무 개시를 한 경우. 이건 뭐예요? 뭐 안 했다는 얘기예요? 업무 보증 안 했다는 얘기죠? 업무 보증 안 하면 뭐가 돼요? 취소 사유가 되겠죠? 맞죠? 4번 마찬가지 똑같은 문제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300만원 벌금형. 도로교통법 위반이죠? 근데 벌금이 얼마예요? 300만원이에요. 관계 있어요 없어요? 벌금 300만원 헷갈리지 말으셔야 될 건 뭐예요? 결격에 300만원이 있었죠? 그죠? 단 거기는 뭐라고 나와요? 이 법에 의해서. 그죠? 이 법에 의해서 300만원 이상 받았을 경우는 결격의 사유에 해당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3년간 등록 못하죠. 등록의 결격에 해당이 되잖아요. 도로교통법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음주운전. 공인 개업하셨는데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 맞았어요. 그럼 내 자격증 날라가요? 등록증 날라가요? 업무정지 당해요? 그렇죠. 정답입니다. 행정처분은 누구 얘기한다? 운전면허증이 하는 거예요. 그죠? 개업공인사 등록증 자격증은 전혀 상관이 없죠. 아시겠죠? 네. 선고유예를 받으면 법원에서 판결에 징역형을 받은 걸로 안 보죠. 선고유예인데 법을 안 받은 건데. 판사가 아직 벌을 안 내린 거잖아요. 징역형을 받았다라는 건 징역 몇 년에 처한다, 몇 월에 처한다라는 선고가 나온 거죠. 선고유예를 하면 그 내용이 없죠. 그러니까 징역형을 받은 게 아니죠. 안 받는 거죠, 당연히. 집행유예는 안 받아요. 징역형만 받았어요. 징역 얼마인데 너는 집행유예 형이라는 걸 받은 거예요. 집행을 유예하죠. 그러니까 선고하고 집행은 다르죠. 집행은 그 징역형에 대한 거를 유예시켜 놓은 거잖아요. 그 형을 집행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을 제대로 내가 받은 사람은 3월이든 6월이든 기간에 상관없어요. 징역형을 받았을 경우에는 자격증이 날아가죠. 근데 집행유예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형을 받은 게 아니죠. 그의 징역 1년에 상당하는 죄를 네가 지었지만 그 형은 집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니까 형을 받은 게 아니죠. 선고유예는 그거보다 더 약한 거죠. 선고유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고유예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그런 거 같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똑같은 문제죠. 도로교통법 위반 300만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사업을 영위한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사업이죠. 그죠? 이 사업이 법인의 경업제한 14조죠. 경업제한에 이 사업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우리는 경업제한을 얘기할 때 뭘 얘기해야 돼요? 거기에 있는 것만 가능한 거예요. 그죠? 분양 대행업 가능한 거고 프랜차이즈 가능한 거고. 그죠?
가능한 것만 얘기해야 돼요. 그 중에 이 사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것 같아. 맞죠? 정답이죠. 그럼 이 사업이 없었으니까 영위를 했으면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그죠? 맞아요? 잘못한 거니까 우선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영위했을 경우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되냐, 절대적으로 취소해야 되냐, 임의적으로 취소해야 되냐, 요 두 개만 따지시면 되는 거죠. 왜? 2번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 자체가 없었던 거고, 그죠? 3번은 따져봐야 되는 거고, 4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전석중개계약을 체결을 하고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 다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는 거죠. 맞죠? 2번은 상관없고요. 1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소속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 그죠? 요것도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게 어때요? 자격정지 처분을 이미 받은 소속 공인중개사를 누가 시킨 거야? 개업공인중개사가 시킨 거죠. 그죠? 이것도 되게 세게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는 1번이 되고요. 5번. 아니요. 자격 취소죠. 왜냐면 소공 같은 경우는 지금 업무정지 한번 받았잖아요. 업무정지 중에. 그러니까 처분을 하나 내렸는데 그거를 안 지키고 한 번 더 하면 괘씸죄에 걸린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속공인중개사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지금은 누구예요? 개업공인중개사도 시켰죠. 그러니까 소속공인중개사 자기 혼자 일을 했으면 어때요? 자격정지를 받았는데 내가 가서 일을 하면 걸리면 자격만 날라가고 끝나는 상황인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지금 시켰지요. 너 자격정지 처분인 거 알면서도 시켰을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도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죠. 5번. 다음 중 반드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이면서 1년에 1천만 원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는 골치 아프죠. 이런 문제 나오면 우선 절등 상등을 좀 따져봐야 되겠죠. 그죠?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다. 이건 날아가는 거예요, 안 날아가는 거예요? 무조건 날아가죠. 그죠? 그 다음에 둘 이상의 거래계약을 작성한 경우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날아갈 수 있죠. 그죠? 등록 취소 사유는 되겠죠.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이건 무조건 날아가자고 했죠. 4번 임시 중개시설물 이건 어떻게? 아까 날아갈 수 있다 그랬죠. 천막 맞죠? 법인이 해상은 했어요. 무조건 날아가죠. 맞죠? 근데 5번 같은 경우 이제 지금 뭐예요? 절대적 등록 취소, 상대적 등록 취소 플러스 1년에 1천만 원짜리 차지라는 거잖아요. 절등 상등은 찾았네요. 그죠? 1번, 3번, 5번이 절대적으로 날아가는 상황인데요. 2번, 4번은 빼고요. 그러면 5번을 보실게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했다. 절등이긴 하지만 법인이 운영이 잘 안 돼서 해산한 게 행정형벌을 줄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니죠. 그죠?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처분이 없죠. 행정형벌이 없죠. 맞나요? 그러면 1번하고 3번만 따져보셔야 되는데 절등이니까 절등은 더 이상 따질 게 없고 이게 몇 년에 몇 천이냐를 따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두 개 만나지는 경우에는 솔직히 내가 1년에 1천, 3년에 3천을 몰랐다 치자고요. 그죠? 몰랐는데 두 개까지 내가 골라냈잖아요. 그러면 1년에 1천, 3년에 3천 똑같이 절등에다 1년에 1천, 3년에 3천이면 어떨까요? 누군가 더 센 놈이 있겠죠. 그죠? 지금은 뭘 찾는 거예요? 찾는 거는 더 약한 놈을 찾는 거죠. 1년에 1천만 원이니까. 그죠? 맞죠? 그러면 1번, 3번은 어떤 게 더 센 놈? 3년에 3천, 1년에 1천이라면 어떤 놈이 센 놈일 거고 아니면 어떤 놈은 없고 어떤 놈은 1년에 1천이면 그게 더 센 놈일 거고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경우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경우 어떤 게 더 나쁜 놈일까요? 에? 거짓을 한 놈은요 자격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무등록이죠 무등록. 그죠? 무등록. 3번은 뭐예요? 중개사무소를 이중으로 등록한 건 이중 등록이죠. 이중은 그나마 자격증이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편법으로 문제를 풀면 안 되지만, 그죠? 편법으로 문제를 풀면 안 되지만, 무등록, 그 다음에 금지행위 중의 뒷부분, 이런 부분을 3년에 3천만 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금지행위 중에 앞에 명초 판매, 이런 아이들 있죠? 거기는 1년에 1천만 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는 임의적이지만, 그러니까 1년에 1천, 3년에 3천을 이제 따진다고 했을 때, 그렇게 1년에 1천, 3년에 3천을 따지시면 되고, 절등은 어때요? 등록증을 반드시 뺏어야 될, 읽어보시면 이제 살짝 오시잖아요. 그죠? 이걸 반드시 뺏어야 되는지, 아니면 슬쩍 놔둬야 되는지. 그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업무정지까지 같이 섞여서 나오면 어떨까요? 과태료까지 같이 섞여서 나오면? 네. 그때는 이제 골치 아픈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뒤에 가면 그렇게 좀 나오겠죠. 이중계약서요? 아니죠. 이중계약서는 업무정지죠. 뭐예요? 이중계약서요? 이중계약서요? 이거는 등록 취소 사유고요. 형벌이 없는 거죠. 형벌. 등록 취소 사유에 형벌이 없는 거죠. 이중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이거는요, 행정형벌은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형벌이라는 건 어때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형벌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중계약서를 썼는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좀 덜 하죠. 왜? 이중계약서라는 건 당사잖아요.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이면서 행정형벌은 없는 거죠. 없는 거죠. 행정형벌. 그러니까 1번하고 3번 행정형벌, 1번은 3년에 3천이고 3번은 1년에 1천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다고 치면 누가 하나 빌려주게 돼서, 그러니까 조금 더 진행을 해보자고요, 말을. 누가 하나 빌려줘서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거를 빌려서 하게 만드는 상황이 되죠. 그럼 사회적으로 피해보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그죠? 그거는 물론 내가 자격증을 가지고 2개를 만들었어도 그 저쪽에 있는 걸 내가 빌려줬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사회적으로. 그죠? 근데 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무등록자가 차려버렸어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되죠. 되니까 행정형벌까지도 맞을 수 있죠. 근데 이중계약서는 우리 둘만의 문제죠. 그죠? 업다운 계약서.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어디예요? 그냥 뭐 세무서? 요 정도 수준이잖아요. 사회적인 문제는 좀 덜하니까 그거 갖고 행정형벌을 주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좀 쉬었다 하시죠. 머리 아프시죠? 네.